안녕하세요 친구들. 여러분 모차르트입니다. 새로운 주의 시작에 아침 리뷰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5천 심지어 10만 6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적어도 선물에서는요. 어제 우리는 또 다른 롱 포지션을 수익으로 청산했습니다. 저는 10만 4,990에서 마지막 테이크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조금 일찍 대략 10만 3,400에서 청산했어요. 즉 가격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아요.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대략 여기서 롱 포지션의 두 번째 절반이 청산되었습니다. 전체 롱 포지션이 아니라 정확히 그 두 번째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잘했어요. 현재 우리 거래 채널에서는 수익성 있는 거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요. 제가 말하는 건 현재 연도 9월쯤부터입니다. 모든 거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만 제공하고 유튜브에는 없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제 텔레그램 채널을 구독하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이 영상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요. 그러면 지금 이 흰색 채널을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피크를 기준으로 이미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빨간색은 괜찮아요. 아마도 이제 제거해야 할 것 같아요. 비록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요. 일단 제거합시다. 방해되지 않도록. 여기서 이 움직임의 명확한 목표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만약 이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채널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장 가까운 교차점이 있고 여기 두 번째 교차점이 있습니다. 즉 가장 가까운 가격은 약 10만 9천 달러입니다. 그럼 10만 8천에서 10만 10천 사이의 범위를 잡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기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12월 5일에 이 캔들을 덮어야 합니다. 이 한국의 덤프 캔들, 한국에서 계엄령이 발효되었을 때의 캔들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 캔들을 덮지 못했어요. 즉 이 캔들의 하이인 103지운 630과 어제의 종가인 103선 사지 60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봅시다. 만약 우리가 이 캔들을 덮는다면 기술적인 목표가 이 캔들의 전체 높이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 캔들은 높이가 10만 18에서 12만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주말에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공한 그 예측, 그 분석입니다.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즉 목표는 대략 그쪽으로 모아집니다.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또 어떤 흥미로운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RSI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있었어요. 하나, 둘, 맥디바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이버전스를 우리는 횡보장에서 해소했어요. 횡보장은 상승세였지만 어쨌든 횡보장이었어요. 약 20일 동안 우리는 그걸 해소했어요. 20일 동안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고 이제 가격이 왜 자기만의 다이버전스를 그리지 않을까요? 즉 이렇게 해서 여기서 뚜렷한 다이버전스를 그려서 비트코인에서 최소 20% 정도의 조정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다이버전스를 그리려면 여기까지는 가야 해요. 게다가 그래프에서 볼륨을 보면 보이는 볼륨이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 둘, 여기 어딘가에 셋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어요. 즉 여기서 볼륨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 맥락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미 다이버전스가 있었거든요. 이중으로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걸 해소했어요. 여기서 지표들이 정리되고 있었어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종종 이런 상황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즉, 이 정리가 끝난 후에 우리는 새로운 임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볼륨이 꽤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요일에 유리한 상황이든 불리한 상황이든 프레스에서요. 여기서 볼륨이 나타나고 새로운 임펄스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 임펄스는 예를 들어 같은 12만까지 갈 수 있죠. 하지만 중간 지점들은 보이네요. once 9, once 10, 114, 115 그리고 물론 110, 115는 여유를 두고 잡을게요. 그리고 약 120에서 20, 25% 정도 하락해서 다시 100으로 돌아가서 그걸 한 번 더 테스트할 거예요. 그리고 30% 정도의 구멍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어요. 이 구멍, 트럼프의 방어를요. 원칙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냄새가 나지 않지만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지점들에 도달할 때 알트코인도 함께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타는 여전히 조정 중입니다. 즉, 주말 동안 비트코인은 사실상 혼자서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지배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4일 동안 상승하고 있고 오늘 토탈3는 참고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12월 9일에 이 하락 캔들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조정은 훨씬 더 자주 이 빨간 캔들 하나 안에서 끝납니다. 이건 주간 타임프레임입니다. 그 후 우리는 더 위로 올라갑니다. 즉 목표를 더 뚫고 나아갑니다. 이 경우 우리는 과거의 ATH 주위에서 통합되고 있습니다. 11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토탈3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조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1조 달러를 다시 테스트할 수 있지만 그 아래로 고정되면 안 됩니다. 그냥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렇게 아니면 바로 이렇게 이게 알트코인에 대해 제가 가장 기대하는 최적의 그림입니다. 즉 아직 1조개가 테스트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세요. 그 후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1조 아래에 고정되면 우리는 3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도 고정되고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 아래로도 고정될 것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볼린저 밴드의 두 개의 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50일 이동 평균선을 테스트하러 갈 것입니다. 이런 강한 상승장에서는 정말 드물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마 16, 17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변동성과 유동성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는 805송 800개 900억 달러로의 회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상승 후에 너무 강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8호주 800, 900억 달러로의 회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승 후에는 너무 강한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강할 거예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이 캔들의 고점을 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1조를 다시 테스트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알트코인에서 이 캔들의 고점을 넘긴다면 조건과 작동 원리는 비트코인과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9일 이 캔들의 몸통 높이로 갈 것입니다. 즉 대략 1.26, 1.3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도 모든 포지션을 다 정리하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의 포지션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적어도 나는 그렇게 했어. 지배력에 대해요. 지배력에 대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뭐가 일어나고 있나요? 지배력은 연간 이동 평균선, 이 노란색 이동 평균선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여기서는 마치 흡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 개의 붉은 주간 캔들은 여전히 더 높은 확률로 최소한 한 번 더 연간 이동 평균선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일어나는 일은 꽤 드물어요. 게다가 주간 하락이 정말 강했어요. 그리고 이건 22년 11월 이후로 지표에서 처음으로 강한 하락이에요. 이건 주간 차트입니다. 여기서 나는 이 지점을 보고 있어요. 22년 11월, 그리고 현재 값을 보고 있어요. 오늘 주간 캔들이 어떻게 마감되는지 좀 더 지켜보죠. 지금 내부에서 이 이동 평균선을 압박하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형태의 통합이 있을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지배력이 과매도를 해소하고 있어요. 참고로 RSI는 21%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과매도를 해소한 후에 우리는 또 한 번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볼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는 어딘가로라도 최소한 이 저점들을 다시 테스트해야 해. 즉 대략 56%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훨씬 더 낮은 값을 예상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기서 뭐가 있든 어쨌든 저쪽으로 가야 합니다. 50달러까지 50의 모든 구멍을 메워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혼자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얼음에서 모든 돈을 가져가며 떨어졌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에서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펀딩입니다. 10만 6천 달러를 돌파할 때 모든 거래소에서 평균적으로 0.016%를 조금 넘었습니다. 즉 시장은 여전히 롱 포지션이 없고 이는 기본적으로 이 움직임이 쉽게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값에서 바로 조정이 있을 경우 그 조정이 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게 쉽게 계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어떤 미친 펀딩은 없다는 거죠. 물론 최소한 6시간 동안 평균을 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우 낮고 작은 수치가 될 것입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실현된 이익도 이 펌프에서 시간 단위로 보면 최소한입니다. 즉 최소한입니다. 오늘 400만 달러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평균 내봅시다. 그건 이미 6시간 동안 평균이 나왔어요. 즉 이전에 어떤 피크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실현되었습니다. 몇 배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보여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최근 며칠간의 이 펌프는 아무도 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 가격은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장기 보유자 LTH와 단기 보유자 STH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한 바로는 네, 똑같아요. 당위 보유자 STH는 예전에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실현했어요. 지금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 모든 장기 보유자들 중에서 잃어버린 비트코인이나 사토시의 비트코인을 제외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구분하지 않으면 그는 이미 확실히 에이포리어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즉 만약 우리가 여기서 11월 22일에 조금 만졌다면 지금은 12월 7일부터 확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파란 선은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 부분으로 이건 에이포리어 단계입니다. 이건 에이포리어 단계의 시작입니다. 이 단계는 모든 장기 보유자들의 평균 진입점에서의 총 이익이 잃어버린 비트코인, 즉 잊혀진 비트코인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 진입점에 15%를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과거 사이클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지난 사이클을 보면 에이포리어 단계는 당연히 한 번의 접촉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속됩니다. 즉 2021년, 예를 들어 지난 사이클, 그 이전 사이클인 2016, 2017년, 이 단계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속됩니다. 이게 바로 에이포리어 단계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보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시장이 있었어요. 아주 먼 사이클이죠. 즉 기본적으로 이 상태는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으로 정말로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지만 대략 12월 5일에서 9일 사이에요. 아마도 우리는 2단계에 10일 정도 머물러 있을 거예요. 보통 2단계는 몇 개월 동안 지속되거든요. 이번에도 몇 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현재 시장의 유동성을 고려하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균 진입점의 75%를 얻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10일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한다고 해도 이 역경사 선을 통해서라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늘어날 수 있어요. 아니면 2달까지도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막 그 안으로 들어갔고 12월 9일에 조정해서 다시 초록선으로 돌아갔고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음은 실현된 이익입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장기 보유자들에 대해 잊혀진 비트코인과 잃어버린 비트코인을 모두 제거한 후에 모든 게 여기서 명확해요. 최대 이익 실현은 12월 5일에 있었고 한국의 덤프에서 모두가 겁을 먹고 이익을 실현했어요. 장기 보유자들이 시장에서 200억 달러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다이버전스를 그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요. 즉 가격은 위로 상승할 것이고 지표는 새로운 정점을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각 정점은 이전 정점보다 낮을 거예요. 이건 비트코인에서 20-30%의 다이버전스 조정이 될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걸 아마도 보게 될 거예요. 단기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유사하게요. 또한 9일에 그들은 41억 달러를 실현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매우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두 집단입니다. 여기 뭐가 있나요? 이것은 전체 자금의 양, 즉 소위 긍정적인 자본 유입입니다. 지난 30일 동안 암호화폐에 들어온 자금입니다. 즉 가격이 횡보세로 들어가면서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보여드렸지만 아직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즉 총 1,4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난 30일 동안의 유입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30일 간격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소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수입니다. 지난 30일 동안 그들의 유입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어제 기준으로 60억 달러에서 115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30일 동안의 30일 강역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래소에서의 테더 총량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테더는 크게 소각되지 않고 주로 발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거래소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400억 달러입니다. 이건 알트코인의 추가 성장을 위한 꽤 강력한 연료입니다. 즉 머를 보면 여기서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약 195억 달러였습니다. 여기서 알트코인들이 급락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의 수가 약 15억 달러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락이 시작됐어요. 하락, 조정, 스테이블 코인들이 쏟아져 나가고 하락이 시작됐어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쌓이고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다가 한동안은 아직 쏘지 않은 알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장기적인 조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어요. 트럼프의 취임식 전까지는 모든 것이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주는 중요한 주가 될 것입니다. 보통 계절적으로 보면 연말 마지막 2주, 특히 선거가 있는 해는 매우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하게요. 그리고 만약 이번 주가 실망시키지 않는다면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PMI, ASM, PCE 그리고 연준. 금리가 아닌 것까지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쏟아낼 거예요. 이번 주에는 시장이 요동칠 거예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게 잘 마무리되면 마지막 2주는 정말 대박이 될 거예요. 정말 대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가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파벨 동지. 우리가 1월 1일까지 정말로 로켓처럼 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함께 모였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모두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모차르트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소식을 전하고 이 변동성이 큰 시기에 더 자주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할게요. 대략 이런 형식으로요. 내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규모로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걸 말할 거예요. 우선 텔레그램 채널을 주목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좋은 하루 되세요. 모두 안녕!